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도 조금 더 적어드리면 이 부위를 일단 이 이름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럼 이쪽 영역은 뭐냐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 그래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아미그달라. 요걸 편도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아몬드란 말 알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몬드 뭐 보시죠?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만해요. 요만한 게 해마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요게.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그 감정, 특히 공포 반응이라든지 이쪽은 연구 엄청 돼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편도체.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있는 요 구조하고 이름을 모르면 거의 기억 공부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을 읽을 때 기억, 니은, 디귿 그 자음 모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기억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자음 모음입니다. 요거는 애누리 하나 값이 완전히 다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인류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부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직도 연구 중인데 수십 년 연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NAC라 부릅니다. 자, 요 NAC라는 거 요거 적어주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NuCle nucleus of accumbens.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두 개 AC. 그래서 AC 따오고 AC인데 accumbens인데 이 accumbens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라틴어인데 이걸 이제 번역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댄다. 이걸 또 기댐핵이라고 번역하는 데 있어요. 또 의지한다. 예, 우리가 소파에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뒤에 쿠션이 있는 의지하는 뭐다. 그래서 의지핵 뭐 이렇게 하는데 누클레어스 어쿰벤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은 척좌핵. 이 좌라는 게 앉을자자일 겁니다. 이렇게 앉아가 기대는 뭐 이런 핵이라 이렇게 이제 구조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게 모든 논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누클레어 오브 어쿰벤스 요 핵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핵은 뭐냐 하면 요 핵은 VP라 부릅니다. 그럼 요 VP 핵, 이 VP는 뭐 약자냐 하면 벤트랄 팔리더스. 예. 그래서 이 벤트랄 팔리더스의 약자인데, 요 팔리더스란 말이 또 이게 라틴 말인데 어렵습니다. 요 단어가 뭐냐면, 페일이란 말 영어 알잖아. PALE. 우리가 PALE라는 영어 단어를 알면 알 거예요. 요 영어 단어 조금 어렵나요? 요게 창백하다는 말이에요. 하얗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다 할 때,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벤트랄은 배 쪽, 요거는 창백. 배 쪽 창백핵이라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척자핵은 또 뭐라 부르느냐 하면 다른 이름으로 등 쪽 창백핵이라 부르는 때도 있어요. 대칭으로. 등 쪽 창백핵. 예, 배 쪽 창백 쌍으로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핵이 뭐냐 하면, 요 핵이 미디알, 도소, 미디알. 시상핵입니다. 요 시상핵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시상핵 중에 요것도 시상핵이고, 요것도 시상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시상핵이에요. 다 기억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진솔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렇다.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데 인류가 지금 밝혀낸 기억에 관여되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딱 기억이냐 물으면 지금 브레인 과학자는 한 발 뒤로 뺍니다. 기억에 관련되긴 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기억이냐? No. 아직 몰라요. 기억에 관련됐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가 적었던 이 부위에 어느 걸 건드려도 여 건드리든 다 기억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우냐 하면 브레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갖고 요거 이렇게 온전히 작동할 때 한 10개에 넘는 이 신경핵들이 착착착착착 해갖고 했을 때 우리 온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 탁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도 넘는 신경핵 중에 몇 개가 그중에 한 개가 잘못돼 버리면 문제가 생겨.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요 기억이라는 게 이어서 회로란 말을 썼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돼요. 자, 회로란 말이 뭡니까? 이렇게 자, 이 실체가 이렇게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어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체, 이게 회로인데, 기억이 회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중에 어느 선이 끊어져도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선이 끊어져도 기억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이언스. 자, 이제 이 회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여기 이렇게 조금,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브레인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중간 정도 레벨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의 한 30개 되는 신경핵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인간의 이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희미하게 감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자, 이제 기억 회로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돼도 이게 끊어져 버리면 기억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회로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파페츠는 이걸 감정의 회로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한 부분이 이게 기억하고 한 80% 정도 관련된다. 이때는 이제 과학자들이 기억하고 관련된다 그러지 그게 바로 기억이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읽었던 논문이 뭐냐 하면 파페츠 회로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게 리뷰 페이퍼입니다. 어제 읽었던 리뷰 페이퍼가 뭐라 그러냐면 인류가 지난 거의 80년 동안 파페츠 회로를 갖고 기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80년 지난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는 이 파페츠 회로가 기억 그 자체냐? 그럼 기억이 아니냐? No. 자,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이냐? 글쎄 한 70%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전체가 기억만 관련돼 있냐? No. 그럼 이게 감정이냐? 감정도 한 60% 정도 관련돼 있는데,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브레인은 예외 없이 다 이런 표현이 작동됩니다. 물론 또 그렇다 해갖고 100%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다. 1차 영역들, 시각 1차나 운동 영역, 1차 영역들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명확한 영역은 명확하고 러프하게 한 20, 30% 영역은 명확합니다. 어떤 영역이 명확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운동에 관한 영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건 목숨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브레인 스템이나 척수나 이쪽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올라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뭐든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 브레인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입니다. 이 말을 사랑해야 여러분들 브레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하나 갖고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하고 기억이 분리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 엉겨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운동은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다른 기능에 비해서. 손해 같은 거는 이만한 덩어리를 떼내도 의식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의식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 관점에서 보면 이쪽이 이만큼 드러내도 문제 없습니다. 이만큼 드러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거 있는 한 핵을 탁 건드리면 그냥 의식이 불이 꺼지듯이 싹 사라집니다. 좁쌀만한 핵을 건드리면 불이 꺼지듯이 의식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공부하면 할수록 묘하고 다층적이고 비선형적이고 확률적이고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자, 됐어요. 그러면 자, 그 시절로 봤을 때 이런 구조로 돼서 자, 감정이냐 기억이냐 지금은 조금 유보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러프하게 기억이 한 80% 정도 관여된다 보면 돼.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한 다른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AN 핵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AN 핵. 자, AN 핵인데 이게 살라머스. 자, 요 핵입니다. 잘 들었어요? 살라머스, 안타리오 누클레스요. 살라머스 핵인데 지금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는 이 분해능이나 이걸 세부적으로 디파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했더니 이 핵이 기본적으로 이 핵이 거의 한 3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이 안타리오 도잘, 예를 들면 이쪽이 안타리오 벤트랄, 이쪽이 안타리오 미들. 이 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브가 나가는데 다 영역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일 하나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실상을 봤더니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이 또 고유한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층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 그렇게 세분화 들어가면 이렇게 숲을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간략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걸, 요쪽에 다시 이야기 들으면 파페처 헤러라는 거는 뭐냐? 이 파페처 헤러라는 걸 기억하고 감정이 상당히 관여되고 기억 쪽이 굉장히 중요한 이 헤러는 다시 적어주면, 약자로 다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시작이 뭐죠? 히포캄퍼스에 시작해갖고 어디로 갑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먼머리 바디로 가죠. 유두체로 가죠. 유두체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유두체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살라머스 안타리오 누클레스로 가죠. 그 다음에 살라머스 안토리아 누클레스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ACC로 가죠. ACC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PCC로 가죠. PCC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레트로스플레니알 코텍스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엔소라이날 코텍스로 가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요걸 파페처 헤러라 그래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요거 시작, 요거 스타트를 하면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헤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헤로에 뭐하고 링크되어 있나 보여줄까요? 히포캄퍼스 더 나갔더니 뭐하고 연결됐나 하면 이거 상방향입니다. 아미그달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 아미그달라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미그달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야는 아미그달라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나 봤더니 바로 프리프론탈 코텍스하고 되어 있죠. 그럼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누구하고 연결됐나 봤더니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에서 가다가 뭘로 가느냐 하면 septal로 가죠. septal 누클레스로 가죠. septal 누클레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다시 궁극적으로 이 히포캄퍼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누클리어 어쿰벤스로 가죠. 누클리어스 어쿰벤스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VP로 가죠. VP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VTA로 가죠.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파벳이나 한글 자음 모음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익혀갖고 책을 읽고 자, 우리가 문장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고 제가 전전공을 했는데 브레인을 하게 된 거는 그 원리를 알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용어를 기억, 니은, 그 다음 알파벳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암기를 했잖아요. 반복해서 몇 달간 숙달해갖고 우리가 익힌 걸 갖고 거의 6, 7, 평생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요 나오는 용어가 몇 개냐 하면 많아야 30개, 그 다음에 고급 과정들 한 100개밖에 없습니다. 요 100개의
영역이 브레인 끝까지, 브레인을 지금 30년, 50년 공부한데도 요 용어만 나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미루지 말고 용어 나올 때 용어하고 부위가 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용어하고 그 브레인의 영역이 딱딱 매칭이 되고 머릿속으로 3차원 이 구조가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브레인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소나이널 코텍스. 상당히 다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우리가 왜 진화되어 왔는가? 이게 도대체 뭘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감정인 동시에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파페체로는 우리 정신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하고 감정이 링크된다는 거예요. 바로 감정의 회로는 뭐에 가까웠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지금 요 갈색으로 썼는 요 회로가 감정이 링크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색깔. 까만 거는 기억.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서 아미그달라에서 이 가느타가 이 격까지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계속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돌아요. 해마로 다시 돌아요. 이 아들이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엉겨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회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두 개가 오버랩 되어 있죠. 요렇게 된 요걸 브레인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셉토 히포 캄팔 패스웨이. 자, 브레인 공부할 때 패스웨이가 나오면 다 무조건 다 기억해야 돼요. 이 경부고속도로요. 이건 뭐냐면 감정의 도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머무르지나게 일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셉토 히포캄팔 패스웨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잖아요. 감정하고 기억이 분리 안 되잖아요. 뭐죠? 어릴 때 감정이 복받쳤던 일들, 우리가 평생 안 잊은 일은 뭐죠? 내가 눈물 흘렸던 거,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예, 좀 더 감정이죠. 감정에 젖은 사건은 평생 기억이 남죠. 이제 이게 두 개 엉겨 붙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하고 기억이 두 개가 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러죠?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죠. 행동은 반드시 뭐죠? 뭐하고 관계 있죠? 내 환경하고 맞춰야 되죠. 네. 네.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정이 파페처럼 이게 결국은 행동을 만들고 그래. 그 행동은 뭐죠? 자, 매 순간 내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내가 동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엔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회로입니다. 그럼 그 속에는 당연히 이제 이해됐죠. 감정도 있고 기억도 있고 막 그게 엉겨 붙어 있죠. 예. 자, 그럼 매 순간은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또 대전에서 올라와갖고 이제 탁 전심을 묻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탁 가방 메고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거의 한 30분 정도를 일부러 천천히 걸러요. 이렇게 탁 해갖고 이 방배동에 있는 이 BTN 방송을 와요. 일부러 내가 천천히 걸어와요. 그 언덕을. 예. 이렇게 걸어오면서 예. 바람 냄새, 저 산에 있는 벚꽃, 지나가는 행인들 표정, 이 모든 걸 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내가 거의 초단위로 이 바뀌는 상황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내가 이 환경 속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브레인과학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난 그게 최고의 브레인 공부라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느긋하게, 예. 이럴 때 쭉 보면, 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여기 무수한 운동 출력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몸 자세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내가 보잖아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초단위로 바뀌잖아요. 네, 차가 지나가고, 행인이 지나가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낌이 있죠. 네, 이 아련한 봄날에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죠. 쌩쌩하게 느껴지죠. 근데 느낌이 몇 초 지속이 되나요? 예, 10분을 산책한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뭐 수초 사이에 바뀌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느 순간 숨 막히는 놀라움으로 다가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내가 로봇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다를 거예요. 자,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는 거 반려견이 저 옆에 있다 합시다. 반려견은 어떻게 느낄까요? 반려견이 저 벚꽃 보고 내처럼 느낄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 금방 알죠? 반려견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정은 있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반려견이 지나가는 차를 보고 지나가는 행위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완전히 다르죠. 자, 중요한 거는 가만히 우리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하고 이 포유동물인 반려견하고 이 둘을 한 10분 동안 비교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다 같이 하잖아요. 느끼는 거 있을지 그건 또 달라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크게 다른 거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물은. 그 다음에 뭐죠? 동물은 계속 보면 쿵쿵거리면서 먹이만 찾아가죠. 주인한테 그냥 꼬리 치는 것도 다 먹이잖아요. 우리는 어떠죠? 배만 부르면 우리는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초 단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초 단위로 바뀌면 내가 정신 분열된 상태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내 목적은 방송국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을 전체 그 30분 재구성 다 해요, 저는. 다 하면서 이 전체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이 봄바람, 벚꽃 이 모든 것이 방해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거 다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목적대로 쫙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초 단위로 하고 또 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또 전체 무드가 또 바뀌죠. 네. 자, 이걸 스냅 사진을 다 잘라갖고 그 하나하나가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하나하나 보는 순간, 이 벚꽃을 보는 순간, 현수막을 읽는 순간, 현수막이 달라졌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또 달라졌잖아? 이 모든 걸 우리 브레인이 다 계산하고, 다 느끼고, 다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초 단위로.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인가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인가요? 숨 막히는 기적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잘 걸어가고 있다. 산책 잘하고 있다. 모든 일이 브레인 속에서 하모니를 일으키면서 무수하게 많은 수십 가지 사고 흐름이 막 흘러가는데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쭉 맞춰갖고 내 목적을 향해서 쑥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보면 매 순간, 지나가는 자동차, 지나가는 행인의 표정, 벚꽃, 구름, 태양, 빌딩, 그 다음에 현수막, 그 다음에 내 오늘 해야 될 강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브레인에서 충돌 없이 쫙 거대한 흐름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또 멈춰 있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전부 다 바뀌어야 되겠네? 매 순간 초 단위로 바뀌는데 봤더니 분 단위로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단위도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10년 단위도 안 바뀌는 거 있다는 거예요. 초 단위로 다 바뀌는데 10년 단위로 안 바뀌는 거 있고. 우주에서 이런 현상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브레인을 공부하는 원동력이 바로 매번 산책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냄새 맡고 보고 듣고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불러오고 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정합적으로 다 맞춰가면서 약속 시간 딱 지키고 내가 강의할 내용 다 시나리오 쓰고 다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그걸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죠? 그걸 행동이라 그래요. 행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만 고장 나봤어요. 금방 알죠? 지금 내가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 이게 조금 더 가해갖고 잘못 조금 더 삐져나가면 저 사람 뭐 또 본론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죠. 그 적절한 뭐가 있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 상황에 그 적절한 제스처, 그 표정, 그 강조, 그 적절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모자라도 약하고 조금만 오버해도 안 되는 그 무엇이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동입니다. 결국은 기억과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내 삶의 목적에 맞게끔 매 순간 그걸 탁탁탁탁탁탁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초 단위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초 단위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전체로 행동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브레인에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간단한데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게 바로 누클레어 어쿰벤스입니다. 요거 누클레어 어쿰벤스. 그 다음에 요거에 이쪽 히포캄퍼스 해마, 그 다음에 누클레어 어쿰벤스 NAC,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요 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식으로 됐냐면, 자,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바로 목적, 우리 목적을 생성한다 생각하면 돼요. 목적 지향.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목적에 맞게끔 이걸 조율해줘요. 사령탑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가 목적에 맞다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있다고 봅시다. 자, 행동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행동이 이렇게 늘어와요. 이렇게 늘어오면 이쪽에서 이제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신경세포들이 처리해줘야 돼요. 처리를 해주는데, 자, 히포캄퍼스에서 이 해마, 이 오늘 해마 기억, 해마에서 뭘 해주는가 봤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해마에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를, 해마에 있는 세포가 이걸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은 브레이크를 열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 걸어가면서 봄바람을 보고 벚꽃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자동차 보고 빌딩을 보고 다 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어디 그거 갖고 하나 내가 걸어가는 게 스탑되지 않잖아요. 그냥 좀 물어듯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요 스튜디오까지, 방배동 스튜디오까지 와야 되니까요. 자, 거기 방배동 스튜디오까지 오는 사건을 요구를 합시다. 요거는 지나가는 행인을 보는 거, 요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는 거, 이거 안 끌려가잖아요. 자, 요거만 간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요렇게 된 야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출력을 받은 영역이 어딨냐 하면 바로 VP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죠? 요거 있잖아요. VP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서 요거에서 다시 이렇게 와갖고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했던 요 아이템, 요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해마가 이게 기억인 동시에 감정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이 두 개가 바로 뭘 해주느냐 하면 행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루프를 돌잖아요? 자, 이 루프라는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돌았었나요? 자, 요게 선택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늘어왔잖아요. 요게 선택됐잖아요. 이렇게 늘어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선택돼갖고 다시 야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있는 게, 자, 초단위, 그 다음에 분단위, 그 다음에 대의 단위.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거는 10년 동안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건 전문가가 되려면 한 분야 10년 정도 해야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자, 이게 이제 간단한 메커니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마가 처음부터 기억이라는 걸 그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니구나. 이 기억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자, 저한테 기억이 뭐냐 물으면, 기억은 뭐냐? 내가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요 잘이란 말이에요. 잘해야지. 누구나 다 행동해요. 누구나 다 강의하고 누구나 다 뭘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 있죠. 누구나 다 피아노를 치지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노래 부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치가 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달라지는가? 바로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 예. 예. well adapted. 예. 예. 잘 적응됐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이란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제 발달한 사람은 자, 조심스럽게 되죠. 자기가 해코지 당하는데 그런 데 가면 머리가 쭈뼛해지고 모든 게 동물적으로 알잖아요. 예. 그건 너무 간단한 사안인데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 예. 궁극적으로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이 목적 지향이 사람마다 이 목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버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작심 3일, 한 며칠 정도밖에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되죠? 이 해마가 갖고 있는 기억, 감정 조절, 이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아, 해마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구나. 예, 단순한 기억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거 관계되는 최근의 논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게 만약에 프리프론탈 코텍스, 우리 목적, 프리프론탈 무슨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적 지향적, 이게 이제 파형을 이렇게 그린다 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해마에서도 다르게 해줄게요. 해마에서도 놀랍게 이 파형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해마 어디냐 하면 CA1입니다. 특히 CA1. 요거는 뭐냐면 주로 장소에 관한 거예요. 장소.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파형이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VT예요. 이 VT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도파민 센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욕망을 일으켜요. 욕망, 의욕. 됐죠? 자, 요걸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행동한다는 말을 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요 파형이 락이 됐다. 이걸 뭐라면 페이지 락이라고 그래요. 장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다는 거예요. 착착착 맞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그냥 하나 분리해 볼게요. 목적은 뭐겠어요? 자, 대부분 동물의 목적은 먹이요, 먹이. 먹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데 가서 딸기밭을 받는 거예요. 이게 먹이 장소예요. 먹이. 딸기를 받던 장소예요. 그 다음에 딸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침이 막 나오죠. 와, 놀란 반응. 오, 됐어. 오늘 내가, 한 건 했어. 저 가면 돼. 확 나타나죠. 의욕이, 바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락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요 피크점하고 다 피크점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중요한데, 요게 피크점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꼴짝이는 꼴짝이 만나고, 그럼 이거 합치면, 예,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걸 유명한 브레인에서 페이지 락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략 4Hz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 웨이브라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타 웨이브로 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 행동을 하잖아요. 동물이 행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 너가 뭐 직장을 가든 뭐든 너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주로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동물로 보면. 그럼 동물 어디 가서 먹이가 있다. 또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장소를 내가 기억해야지. 저 딸기밭이 저쪽에 있다면 식물에도 도망을 다니지 않잖아요. 거기서 딸기밭이 있다면 내가 그 장소를 기억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그게 좋다는 거. 예. 욕망을 일으켜줘야죠. 그래서 세 가지가 목적하고 장소하고 욕망이 결합된 형태로 우리 브레인에서 발견됐어요.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잘 행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효과 있게 행동해야 되죠. 예.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오케이? 그게 브레인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러프하게 기억하고 감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이걸 내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이 문제를 제발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처음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해요. 뭐, 우리가 그 기억 테스트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년 전에 이 일이든 다 기억을 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들어가 보면 기억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걸 알게 돼요. 특히 보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한 거는 기억이 거의 안 돼요. 저는 매일 이거 실험을 합니다. 산책을 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강의 오기 전에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면 그 연구단지에 있는 운동장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몇 바퀴 보통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5바퀴를 도는데 항상 내가 깜짝 놀래요. 그 400m 트랙인데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400m 트랙인데 내가 몇 바퀴를 산책을 했는지를 이게 헷갈려요. 첫 바퀴, 두 번째 바퀴까지는 명확해요. 세 번째 바퀴쯤부터는 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희미해져요. 가장 헷갈리는 게 세 번째 바퀴인지 네 번째 바퀴인지, 그 다음 네 번째 바퀴째인지 5개째 바퀴째인지는 이거는 자, 내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거의 5년 동안 내가 매일 실험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어금니 깨물고 실험합니다. 내가 첫 번째 바퀴 돌았어. 그럼 한 바퀴 돌았지. 두 번째 바퀴 돌았어. 그까지는 돼요. 세 번째 바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세 번째 바퀴 400트랙을 다 돌고 딱 왔을 때는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헷갈려요. 항상 그거 헷갈려요. 이번에 제가 그 40명, 44명을 같이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다 갔어요. 영국인가 프랑스 어디 갔더니 그 로마 시대 때 경주하는 그 트랙이 있더라고. 근데 그쪽에 가이드가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 그게 기억이 남아요. 로마에서 그 전차 경기를 하는데 몇 바퀴 돌았는가를 항상 그쪽에서 딸랑딸랑 뭐 이렇게 신호를 보냈대요. 그 몇 바퀴 도는 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이제 뭐 수십 바퀴 돌면 어렵다 하는데 고작 5바퀴를 도는데도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운동은 90% 기억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내가 1분 전에 어떤 몸의 제스처를 취했는가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기억은 보세요. 지나가던 행인, 영화의 공포의 장면을 딱 순간적으로 보죠. 1초 만에 기억이 되죠. 그것도 평생 기억이 되죠. 그런데 내가 바로 10초 전에 내가 했던 몸의 자세 기억하려 해보세요.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몸 동작부터 모든 걸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분해를 딱 해보세요. 해보면 첫 번째 황당한 걸 느낍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구나. 인류는 아직도 기억을 모르고 있구나.